자, 이제 요거 들어갈게요. 요거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좀 하나 얘기해 주면 이제 우리 지역인재 수업, 여러분들하고 직접 상관은 없는데 지역인재 한마디만 할게요. 지역인재 준비를 하는 수험생들도 이 강의를 이제 많이 등록하게 될 건데 그 학생들도 일단은 지역인재만을 위해서 따로 국어 강의를 개설한 그런 학원이나 이런 건 아직은 없어요. 하지만은 여러분들 생각해서 배려하면서 중간중간에 말은 해주도록 할게요. 기본 이론은 같이 가되 이런 것들은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같이 할 테니까는 일단 오늘 강의를 같이 따라가도록 합시다. 일단 요거로 진행할 거고요. 강의 진행은 특별한 거 없이 순서대로 가도록 할게요. 순서대로 또 진행을 할 거예요. 혹시 이렇게 책이 없어도 일단 PPT 화면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책을 어디를 펴시다 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말로 읽어주면서 같이 갈 테니 책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교재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 보면은 PPT 강의를 보면서 갈 수도 있으니 온라인 수험생 같은 경우는 책을 보면서 같이 가는 게 제일 좋고 혹시라도 두 번, 세 번 이렇게 회독을 하면서 다시 볼 때는 화면만 다시 봐도 됩니다. 화면에 PPT가 있으니까요. 저는 아마 여러분들하고 강의할 때 거의 99% 이제 다 PPT 화면을 놓고 띄워놓고 강의할 거니까는 그렇게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 이제 얘기해 주면 이렇게 이 순서대로 가는데 이제부터 이렇게 책에 보면은 첫 쪽에 이렇게 있죠. 그래도 책을 샀으니까 이렇게 뭐 머리말까지 읽어보는 건 좀 그렇지만 머리말이 표준 발음이에요. 머릿말이 아니라 머리말이에요. 머리말, 머리글. 하지만 이렇게 책의 구성과 특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뒤에 보면은 뭐 학습 전략 같은 거 붙어 있거든요. 책을 그래도 돈 주고 샀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이제 강의의 시작에서 심심풀이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분석들도 좀 있어서 뭐 유튜브에 있는 제 영상을 봐도 되긴 되지만 이번에 2025년이 어떻게 출제됐고 그 다음에 예상으로 내년 어떨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심심풀이로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뭐 제가 지금 여기서 책 사용법 이런 거 머리말 이런 걸 다 읽어주면 시간 아깝고요. 강의하면서 중간에 녹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고 여러분들은 저랑 이제 어디냐 그 18쪽에 첫 내용 보시면 돼요. 첫 내용 보시면 됩니다. 집에 가서 오늘 OT 이후의 이야기는 꼭 다시 보는 게 좋습니다. 공부 방법 중에 하나. 오늘 진도 많이 안 나갈 건데 강의가 오늘 같지는 않을 거예요. 다음 주, 오늘보다 다음 주, 다음 주보다 다다음 주가 더 힘들게 될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오늘 첫날부터 막 어려운 거 때려 부어가지고 여러분들 막 겁먹게 할 생각은 전혀 없어서 오늘은 여러 가지 외적인 얘기를 할 건데 다음 주가 이렇게도 쉽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예, 여러분들 잘 보세요.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공부해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시험 봐 그리고 시험 봤어 너 합격 됐어 야 하는 이렇게 관문으로 들어가는 이런 시험들 그치 이런 시험은 옛날 뭐 고려 때 신라 때 다 있었고요. 조선시대 때 이제 과거 시험이었으니까 뭐 전 세계 어디나 동서고금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험은 동서고금 전세기 어디나 예전부터 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이거는 뭐 누가 정한 게 아니지만 다 똑같은 테크트리를 따고 있는 거죠. 하나가 뭐예요? 가서 배운다. 뭔가 누군가로부터 배운다. 배운다. 그지? 그리고 배웠으면 집에 와서 내 것으로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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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 질문하든 뭐하든 다시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외우라고 했던 것들은 집에 와서 내 것으로 반복해서 외우고 그 다음에 야 이렇게 춤을 춰야지 그 반복을 동작을 계속 해봐야지 그럼 집에서 반복 학습을 한다. 익힌다. 익힌다. 그지? 그리고 관문에 들어가는 시험이야. 관문에 들어가는 시험은 반드시 뭐 있어요? 과거의 선배들이 시험을 봤던 과거의 기출들 과거의 사례들을 따라한다. 반복한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동계올림픽에서 이러한 행동에 점수를 줬으면은 그걸 따라하고 과거 시험에 재작년 시험의 기출을 반복해서 풀어보고 기출을 해본다.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이번에 어떤 시험으로 출제가 될지를 나름 예상해서 만들어 해결해 본다. 동서고금을 반복해서 안 해, 다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또 하나 공부의 기본적인 속성 뭐 있어? 배운다, 익힌다, 물어본다. 그쵸? 또 하나 뭐 있어요?
예습복습. 이런 거는 뭐 전 세계 공통 동서고금이잖아요. 라고 할 때 하나 먼저 이야기하고 갑시다. 예습, 그 다음에 배운다. 그 다음에 복습. 이거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묶어가지고 나는 학, 배우고, 습, 익힌다고 할게요. 한자를 좀 공부하면 이렇게 세상이 많이 보여요. 배울 학자, 익힐 습자. 뭐가 제일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당연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배워야지. 모르는데 배워야지. 그러려고 돈 내고 여기까지 왔고 프리패스 등록했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모든 것의 중점에는 배운다가 있어요. 배운다가. 그런데 여기서 저처럼 이제 교육학을 전공하고 교사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육공학론 이런 것, 교육공학론 이런 게 있는데 중요한 속성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는 게 이 가서 내가 설명을 1시간, 2시간, 10시간을 쭉 해서 배운다 하더라도 재밌는 게 개인적인 지적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해력이 딸려서 내가 암기력이 부족해 이게 아니라 사람들은 다 누구나 내가 10시간 설명한 거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집에 가서 느끼는 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사람은 지극히 나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이기적이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속성이 여러분들이 벗어나고 싶어서 있어요. 네? 만약에 내가 평소에 요리에 관련된 내용을 좋아하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요리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설명하면은 그건 집에 가서 꼭 자기 것이 돼요. 왜냐하면 그쪽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친숙하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국어 선생님 저 인간은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 행정학, 정보, 경영학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마지못해 네 걸 듣고 있어. 그러면 내가 잘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잘 가르치냐 못 가르치냐 떠나서 나에 대한 싫음이 있다면, 미움이 있다면 사람은 원래 그래요. 이걸 갖다가 이제 학습적 선입견이라 그래요. 똑같은 걸 설명해도 받아들이고 집에 가져가고 내 것이 되는 게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이 달라요. 인간은 이기적이니까. 그래서 공부를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어릴 때. 그런 이기적인 선입견이 아직 덜 자랐을 때. 그래서 뭔가를 크게 되려면은 특히나 선부적인 재능이 필요한 그런 테니스나 배드민턴이나 이런 재능이 99%잖아요. 재능이 90%잖아. 이런 것들은 어릴 때부터 해야 돼요.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신체적인 이기심이 생긴다든가 잘못된 반복 행동. 우린 컸네. 어른이네. 빨리 내려놔야 되는데요. 그게 쉽지 않죠. 사람마다. 아마 제가 좀 걔가 맞나? 조인성처럼이나 차은우처럼 생겼으면 여자분들은 좀 괜찮을 텐데. 미안합니다. 네? 내가 박보영처럼 생겼으면 남자분들이 좀 좋아할 텐데. 미안합니다. 근데 이거를 학습적 측면에서 교육학적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선입견을 그나마 없애는 방법을 당연히 교육적 측면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예습이에요. 예습.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적당량을 알려줄게요. 지금 내가 이제부터 진도는 이 교재 순서 똑같이 나가겠다고 다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까지 설명하면은 다음 주 어디 설명할지 다 알 수 있죠. 너무 쉬운 거죠. 그렇죠?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 진도대로 나갈 건데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공부할 거에 대해서 미리 한번 간단하게 읽어도 좋고 그리고 옆에 있는 문제를 같이 풀어와도 좋고 문제를 틀리겠지 공부를 안 했으니까 아니면 뭐야 우와 작년 강의 있잖아요 작년 강의를 들으면서 이미 다 강의를 듣고 왔어 작년 강의에서 다른 건 없으니까 그걸 다 듣고 왔어 예습의 수준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 것은 개별적인 천차만별인데 많이 물어보죠 예습 복습 뭐가 더 중요해요? 저는 당연히 예라고 이야기해요 예가 왜냐하면 예습은요 미리 단순히 공부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잘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습을 한다는 것은 미리 습 익히는 것인데 예습을 잘해야지만 여기서 선입견이 사라지고 많은 것을 배워갈 수가 있어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영어나 제2외국어를 능통하게 자기가 잘하기 위한 것을 잘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힘들죠. 그걸 특히나 어린 나이에
영어를 잘하게 하고 단순히 영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영어를 갖다가 자기 걸로 만들어가 가지고 이미 체화돼서 말하기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그걸 잘하는 것을 가르쳐서 더 잘하게 말하는 외고는 걔네들한테 이미 예습이 된 애들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걔네들이 열린 사고로 영어를 더 잘하겠지. 그치? 제가 면접도 굉장히 많이 담당하거든요. 연예인 누가 나왔지? 전현무가 나왔는 한영애고. 중3이에요. 중3입니다. 중3 학생들이 거기 외고를 보기 위해서 당연히 자기소개서 쓰고 학생부 보고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면접하겠죠. 면접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 질문인데 학생한테 어떤 영상을 틀어줄지 얘기 안 해요. 학생이 그 꼬마가 와가지고 여기서 영상을 딱 보여줍니다. 그 영상 중에 하나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뭐 있어요? 연설이에요. 연설을 쭉 영어로 틀어준 다음에 여기 있는 영어 선생하고 대화해요. 이 수준이 안 되면 안 받겠다는 거야. 왜? 충분히 예습이 된 애를 받겠다는 거지. 그게 한마디로 이제 귀족 공부. 돈 있는 애들 공부. 충분히 된 애들 공부. 그러니까 당연히 걔네들이 서울대 가고 다 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저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예습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선입견을 없애주고 열린 마음으로 제 강의를 듣게 해주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예습이 중요해요. 그러니 제가 하나 알려줄게요. 예습은 하는 게 좋다. 일단 간단하게라도 한번 읽어보고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좋은 예습이죠. 이해가 잘 되는데? 좋죠. 예습의 수준은 어디까지 하면 좋겠냐? 개인적인 차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 예습은요. 완전히 다 이해해가지고 솔직히 내 강의를 안 봐도 될 정도로 예습해오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럴 수는 없으니 그냥 간단하게라도 한번 읽어오는 게 좋습니다. 동네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 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짱구가 안 되는 애들은 이제 예습을 대신 학원에 가서 배우고, 학원에 가서도 안 되니까 선생님한테 혼나고, 엄마한테 잔소리 듣고, 돈 있으면 과외 또 붙이고, 결국엔 이 과정의 순환인 거죠. 누가 군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국어 시험 준비하면서 과외합니까? 예? 간단하게라도 한번 읽어오면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해의 시작이에요, 시작. 이런 것들 보통 모르고 그냥 들이대대고 강의부터 듣고 강사 못생겼어, 이 판사가 거지 같아, 이것만 하니까 좀 여러분들이 좀 아둔해 보여서 먼저 공부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준 거예요. 어떻게 한다? 암기할 때는 잊어버리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없애고 다음 것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때가 되면은 다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다. 예습은 가장 중요한 배운다를 잘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그러니 간단하게라도 한번 읽어오는 것이 좋다. 시간이 없으면은 학원 오는 지하철 안에서라도 조금이라도 읽고, 아니면 학원에 좀 일찍 왔으면은 조금이라도 좀 읽고, 그거 중요하다. 꼭 좋은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예언할게요. 다음 주에 일찍 오는 사람이 몇 더 있겠지만 기본 이론이 끝나면 이 중에서 절반은 환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서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예언할게요. 전 예언가입니다. 기하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지금의 마음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합격해요. 자, 봅시다. 외우지 않아도 돼요. 쉬운 거 공부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18쪽에서부터 18쪽은 외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읽고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언어의 3대 조건, 말하는 사람 필요하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문법적인 형식이나 어법적인 형식이 필요하고 내용이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이 내용이 무엇이냐, 이거는 뭐로 배우는 거예요? 비문학에서 물어보겠죠.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추론하고 판단하고. 안 써도 돼요. 내용의 언어의 주체는 뭐냐, 이런 건 화법이죠, 화법.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는 뭐 나와요? 뭐 A와 B 두 사람의 대화 상황을 쭉 준 다음에 여기서 A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B가 갑자기 A가 한 말에 대해서 반대하거든요. 왜 반대하는지,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형식이 뭐냐 하면은 문법이자 어법이에요. 이제부터 요걸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빠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19쪽에 언어의 특성, 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 한번 미리 한번 화면을 몇 개만 넘겨 볼게요. 이렇게.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일부러 PPT 화면에 교재에 있는 내용을 PPT 화면에다가 이렇게 띄워가면서 여기다가 추가 판서 밑줄 별표 치면서 강의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하죠. 저는 PPT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글씨가 안 예쁜데 이렇게 띄워놓으면은 글씨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 되는 거니까 PPT로 강의합니다. 거의 99.999%가 PPT로 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책이 깜빡했거나 하더라도 PPT 보면서 같이 가면 돼요. 근데 요거는 잘 봐요. 이 PPT 화면이거든요. 파워포인트인데 요거는 절대로 요약집이 아닙니다. 제 판서예요. 판서. 알겠죠? 별표 지고 밑줄 긋고 추가 플러스 알파 설명하는 제 판서예요. 판서. 그러니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판서를 다 손으로 적어가도 아무런 저작권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적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치? 온라인 수업행은 뭐예요? 캡처하셔도 돼요. 이렇게 잠깐 피할 때. 중요하고 막 이제 막 정리된 내용들이 있을 때는 자, 캡처해라! 하고 여러분들도 찍어갈 게 있으면은 찍어가셔도 돼요. 알겠죠? 중간에 찰칵 소리 들어가도 됩니다. 이해돼요? 저작권은 다 저한테 있으니까는 뭐라 쓰셔도 되는데 이 문법하고 어문 규정이 정리와 암기할 게 많다 그랬죠. 이 내용만 지금 제가 알기로 수백 페이지예요. 수백 페이지인데 절대로 홈쇼핑이 아닙니다. 이 수많은 강의 중에서 야, 너무 많이 왔다. 요거 기본 이론 강의 노트 있죠. 여기에 제가 이제부터 강의할 문법하고 그 다음에 그 어문 규정 파트 있죠. 그리고 문학의 일부분 문학 들어있나? 기억 안 난다. 그 내용들은 여기다가 교재로 다 넣어놨어요. 다 일일이 캡처하거나 사진 찍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요거를 갖다가 구매하셔서 보시면 되는데 나 절대 책장 사는 게 아니라 책장 사 맞긴 맞는데 이게 원래 페이퍼 책으로 만들면 15,000원씩 해요. 근데 얘를 전자책으로 사면 절반이 안 돼요, 가격이. 알겠죠? 그래서 전자책을 준비하시는 게 낫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전자책에서 싸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자책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좀 더 고민해 가면서 공부의 시작을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꼭 제공해 주고 싶었어요. 수험생들이 많은 양의 공부를 하는데 좀 저렴하게 어떻게 해줄 수가 없을까? 이거 지금 이게 6,000원인가 그러거든요? 6,000원인데 예스24에 그런 데다가 절반 주고 그 다음에 인건비 빼고 나면은 내가 삼각김밥을 못 먹어요. 이거 하나 팔아서는. 박리담회가 돼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나오는 여러분들 요거는 아니고요. 강의 OT라서 요건 상관이 없고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건 아니고요. 문법하고 맞춤법 표준 어문 규정. 거기에 대한 PPT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거나 캡처하거나 하는데 그게 좀 힘들다 싶으면은 아마 전자책으로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다 소개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19쪽에 있는 내용은 일단은 공부해야 돼요. 언어의 특성. 얘는 공부해야 돼요. 최근에 군무원 시험에도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는 우리가 말로 쓰는 게 언어죠. 이 말을 텍스트로 만든 게 그냥 문자죠. 이 모든 언어들은 전부 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공통된 특성. 얘네들은 오른쪽에 있는 걸 외우지 마시고 왼쪽에 있는 요 용어들을 정리하고 암기하셔야 돼요. 시험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냥 쉽게 보시면 됩니다. 언어는 의미와 소리. 텍스트라면은 의미와 글자의 이원체계 있죠. 그래서 이원성. 아쉽잖아. 말이라는 기호, 표기라는 기호, 기호성. 언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무한히 생산해낼 수 있죠? 생산성, 창조성. 언어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 규칙이 있겠죠. 체계성, 규칙성. 말대로 그대로 공부하시면 돼요. 이게 오늘 첫날이라 너무 많은 것을 전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 시험은 얘를 이해하고 얘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 중 보기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기로 길게 설명한 다음에 얘는 뭐냐? 1번 이원성, 2번 기호성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겠지. 만약에 우리 셋이서 만약에 국어 스터디를 할 거야. 하지 마. 스터디 하지 마. 국어 스터디 할 거야. 이제부터 정오국어 19쪽에서 25쪽까지 다음 주에 우리 스터디 할 거야.
스터디 할 거야. 공부해 와야 돼. 한 다음에 이제 만나가지고 뭐 할 거야. 자, 너 언어 기호성에 대해서 말해봐. 언어 기호성은 자, 말할게. 언어는 내용이, 19쪽의 내용입니다. 에 의해 전달하는 상징적 기호 체계이다. 잘했어. 잘했어. 근데 너 언어 기호성 말해봐. 언어는 내용에 의해 전달하는 체계적 기호 체계. 너 잘못됐어, 너. 왜 잘못되었어? 이게 바보 공부죠. 그쵸? 오른쪽 건 이해하는 것이고, 암기는 왼쪽으로. 알겠지? 그러니 그런 스터디는 빨리 그만두시고 사지선다는 스터디하는 거 아니에요. 스터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은 어렵지 않으니까 편하게 갑시다. 오늘 첫날이라서요. 중요한 건 얘는 좀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언어의 특성 자체가 시험에 많이 내는 영역은 아닌데 그래도 공개된 시험 문제 한 번은 출제가 됐고 언어의 특성을 만약에 시험에 출제한다면은 사회성, 역사성, 자의성을 많이 물어봐요. 쉬운 거니까 그냥 바로바로 이해하고 갑시다. 언어는 사회성이 있어요. 사회적 합의, 약속의 체계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 약속을 깨면은 안 되는 거죠. 이 사회적 합의이자 약속이 바로 뭐야? 어문규정, 맞춤법, 표준어. 자, 오늘 하나 재밌는 거 해줄게요. 합시다. 좋아하죠. 요즘 더워서 안 먹지만 좋아하죠. 좋아하죠. 그렇죠? 좋아하죠. 또 뭐 있을까? 해장국은 의미 없어. 그렇지. 좋아. 이거 호불호가 있네. 이건 좀. 야, 오늘 합시다. 오늘 합시다. 다 붙여야 돼요. 다 붙이는 게 맞아요. 알겠죠? 왜 그런지는 아직 우리가 진도를 안 나가서 지금은 얘기 안 할 텐데 이거 이제부터 받침에다가 이거 붙여야 돼요? 안 붙여야 되는 무조건 다 붙이는 게 맞아요. 지나다니다가 이제 국밥집도 보면은 얘보다 얘가 훨씬 많거든요. 다 잘못 쓴 거예요. 사이소리 현상에 의한 사이시오 표기인데 지금 오늘은 그 이야기는 안 할게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사회성이자 그 다음에 올바른 말을 써주는 게 바로 사회성이죠. 사회성은 옛날부터 중요하게 인간에게 지켜야 되는 언어의 규칙 중에 하나예요. 단순히 사회성은 자 여기 이제 이게 뭐지 그치 그 순댓국 제가 좋아해서 그래요. 더워서 순댓국에다가 그거 까만 가루 뿌려요 안 뿌려요? 그 말하면 사회성이 안 나오니까 그거 깨 그 가루 있잖아 그거 뿌려 안 뿌려요? 안 뿌리면 그건 큰일 날 사람 아닌가? 한 스푼 뿌려야죠. 그렇잖아. 그 뿌리는데 거기다가 까만 거 딱 넣어놓고서 나 짜장 뿌렸어. 이게 바로 이제 사회성을 어긴 경우잖아요. 대표적인 사회성을 어긴 경우지만 언어를 확장한다면은 이 사회성이라는 것은 이제 언어 사용에 대한 화법에 대한 말에 대한 사용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사회성이죠. 그러니까 왜 군무원 시험에서 왜 공무원 시험에서 국어를 꼭 요구하느냐? 그리고 수학능력 시험에서 그리고 또 학생들 고등학교 공부에서 그 다음에 전 세계 모든 공부에서 자기네 모국어와 관련된 걸 왜 요구하느냐? 크게 보면은 사회성의 체계예요. 사회성의 체계. 언어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것이니까. 단순히 문법을 아냐 모르냐가 사회성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친구가 있어요. 그냥 이 친구가 오늘 머리를 예쁘게 하고 왔는데 너 머리 예쁘게 했다. 어디 미용실에서 했어? 야, 그거 오래 걸렸겠다. 네가 뭘 알아? 머리에서 알지도 못하는 좀 예쁘지? 안 되잖아요, 이거 대화가. 그쵸? 카페에 갔어요. 나 여기서 커피 안 샀거든요. 여기 지금 커피 먹다 남은 건데 얼음 좀 넣어봐. 손님, 여기는 경찰서 가고 싶냐? 넣어봐. 이런 것까지를 모두 포함해서 언어의 사회성의 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되기 위한 필수의 과정 중에 하나죠. 올바른 말을 쓰고 말을 행동하는. 그래서 말이 중요한 것이고 말이 행동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것까지도 사회성이라고 말했어요. 지금 제가 한 이 얘기 군무원 시험은 이런 걸 보기로 준 다음에 얘가 무슨 성이냐고 물어보지만 군무원 시험은 공무원 시험은 얘가 준 다음에 사회성의 예를 또 주고 국가직 지방직 그거의 일치적인 여부를 우리하고 문제 성격이 좀 약간 좀 달라요. 지금 제가 했던 이 얘기의 지문은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 보기로 예전에 나왔던 거예요. 그냥 하나의 예를 들어준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방금 얘기했던 요 사례는 이제 언어 예절 사례예요. 언어 예절. 역사성, 언어는 변한다. 없던 말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있던 게 질문이 천으로 온이 백으로 변화하기도 한다. 어렵지 않으니까 얘는 넘어갈게요. 하지만 얘는 중요해요. 특히나 한자도 알아두세요. 한자 공부는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얘기를 전달하면 집에 가서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서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 하나 얘기하면 한자 공부는 하는 게 도움이 돼요. 어차피 3개월, 6개월 남은 그런 단기 공부하는 사람들은 안 할 거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자를 하는 게 좋고요. 오늘 너무 많이 얘기하면 좀 힘들어서 이렇게 공부하면 좋다는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우리가 한자 단원 강의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이 손가락 빨고 있다가 왜 한자 해야 돼?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한자는요, 먼저 외워야죠. 한자 능력 시험. 일단은 1부터 10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10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이름 써요? 자기 이름 써요? 대한민국은 씁니까? 어렵다. 그치? 기본적으로 일단 뭐 써봐야 알잖아. 여기 구글이 좋아요. 구글에다가 한자 능력 시험, 뭐 한자 검정 시험 이렇게 뭐 추가 검색어가 뜨거든요. 그게 보통 8급부터 시작해요. 그치? 요거를 뭐 PDF냐, 한글이냐, 떠돌아다니는 파일들이 뭐 있어요. 물론 그 내용들은 다 여기에 있는데 또 돈 주고 뭘 살까봐. 그래서 먼저 가장 낮은 수준의 한자부터 좀 외워두세요. 8급은 되게 쉬워요. 물수, 불화 뭐 이런 겁니다. 되게 쉬워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먼저 8급부터 몇 개씩 외워주면 좋아요. 그래서 언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의성. 얘가 시험에는 가장 많이 나와요. 외워둡시다. 이런 게 이제 방자할 자자예요. 이 방자한 녀석아! 할 때 그 자자인데 이 자의성 할 때 자자가 방자할 자자거든요. 뜻이 방자하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해석해 봐야 돼요. 왜 이런 말을 썼는가?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에 갈게요. 제가 오늘 이후로 자의성 설명하는 날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게 여러분들의 지적 능력이 충분하시거든요. 오늘 와 이러지 마세요. 오늘 설명하는 거 되게 유치하고 단순한 겁니다. 한 달만 지나면 여러분들은 막 문법에 빠져들어가지고 막 형태소 분석하고 막 이럴 거니까는 오늘 하는 거 대단하게 보시면 안 돼요. 쉽게 쉽게 갑시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 실체가 많이 있죠. 있잖아. 보이지 않고 뭐 느낄 수 없는 것도 있네. 그치? 내가 이분에 대한 나의 그런 정신적인 말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은 말하는 순간 언어화가 돼버리니까. 끌리고 막 생각나고 막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추상적이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 경험할 수 없는 것들도 세상에 굉장히 존재하는데 다 그냥 하나의 내용이자 실체라고 할게요. 인간은 그거를 언어화하죠. 이 둘 간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뭐 감각이 필요할 거예요. 느끼고, 만지고, 먹어보고.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제 뭐예요? 정신적으로 생각하는 뭔가 과정이 있어요, 과정. 그리고 그것을 언어 기호화하는 거죠. 자, 외웁시다. 이 실체 내용과 언어 사이에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그게 바로 자의성입니다. 자의성, 언어의 자의성.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는 이 실체에 있는 내용들과 관련이 없는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물론 뭐 상형 문자는 이런 문제가 있다면 좀 밀접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난 눈이 이거 아닌데, 내 눈은 이건데, 그렇잖아. 상형 문자는 그나마 좀 각계가 가까울 뿐인 것이지 이 둘이 일치되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그건 언어의 특성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둘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거를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게 인간이죠. 그게 인간이죠. 동물은 이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거는 개 사용 다를 수도 있는데
강아지, 이거는 그 뭐지, 동물 행동학자의 그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개는 사료만 먹어야 되나? 아니면은 개도 입맛이 있으니 좀 닭가슴살도 줘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그죠? 입맛, 취향, 이라는 언어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은 이거로 돌아가질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개가 우리 뽀삐 오늘 착하게 꼬리 흔드네. 그래요 뽀삐야. 오늘은 엄마가 여기 사료에다가 통조림도 좀 넣어주고 우유도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은, 이거 동물 좋아하는 사람 또 뭐 욕먹을 수 있는데, 그거는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개를 모르는 거예요. 개가 원하는 것은 내놔라, 먹는다, 내놔라, 먹어, 이거이지, 나는 맛있게 안 돼요. 먹는다는 본능이죠. 하지만은 맛있게, 우아하게, 아름답게는 학습되지 못한 언어예요. 기호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측면이죠. 이거 강영욱 선생이 안 되는데, 이거. 인간은 이것이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연결이 되는 거죠. 아주. 어느 언어학자가 그랬어. 오늘 첫날이라 좀 여담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어느 언어학자가 그랬어요. 그럼 인간이 실체를 언어기호화하는 이 언어적 능력을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 분명히 옛날에는 없었을 거 아니야. 그건 모르죠. 그러면 생물이, 아메바 같은 그런 실체 생물이 이렇게 언어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 거, 딱 하나, 이 연결고리예요, 연결고리. 이 연결고리를 갖게 되는 능력을 갖는 것이 얼마나의 확률일까? 그걸 갖다가 어느 언어학자는 그냥 여담 삼아서 이렇게 얘기해요. 달에다가 달에다가 네모난 색종이를 하나 붙여놓고 지구에서 화살을 쐈는데 그게 맞을 확률. 이라고 이야기도 하게 해요. 여러분들 훌륭한 존재예요. 언어는. 그리고 이제 국어가 포함되어야 되는 이유죠. 이거 첫날이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생성 언어, AI, 인공지능 언어. 과연 걔네들이 이걸 인지하고 말하는 것일까? 아직도 논란이 있지만, 이제 두 명의 학자가 이제 논쟁을 벌였죠. 어느 학자는 말도 안 된다. 이제 반복 학습에 의해서 축적된 거다. 하지만 일부 언어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그만큼의 학습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인공지능 언어가 아주 많이 가지고 발달하고 있죠. 저는 인공지능 학습자는 아니니까. 이제 쉽죠? 이 둘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냥 서로 방자하게 서로 모르는 사이다. 그래서 방자할 자, 임의적이다, 우연적이다, 자의적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도 자의적 만남이잖아. 잘 해봅시다. 하지만 추상성 이렇게까지만 하면 돼요. 언어의 특성은 추상성. 외웁시다. 뽑을 추, 추청. 뽑을 추, 추상성. 언어의 특성 중에 하나. 이렇게 개별 하이어들이 있죠. 연예인, 군인, 의사, 교사. 얘네들의 공통점을 뽑아서 상의어 만드는 거 좋아해요. 하의어들의 공통점을 뽑아서 상의어, 상위어 만드는 거 좋아해요. 모든 언어들이. 그래야지 언어를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쓸 수가 있죠. 언어의 추상성. 공통점을 뽑는다라고 해서 추상성. 뽑을 추. 요거 자의성의 자자를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군무원 시험에서. 이게 무슨 자자냐. 이쪽으로 갈수록 구체적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추상적이죠. 이쪽으로 갈수록 많고 이쪽으로 갈수록 적어지겠죠. 이쪽 쓰는 걸 좋아해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여기도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언어의 추상성. 근데 언어의 분자성 쉽습니다. 언어는 끊고 나누고 끊는 거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얼굴도 여기가 뺨이고 여기가 턱이고 여기가 인중이니 이렇게 있지만 정확하게 선을 나누는 건 아니잖아. 말은 나누기 좋아해요. 끊기 좋아하고.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언어의 특성을 이야기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인데 이 정도면 여러분들 어디냐? 거의 20조까지 문제도 풀어보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강의이기 때문에 여기 책에 있는 것을 똑같이 읽어주면 강의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책에 있는 것을 한번 똑같이 읽어야 돼요. 미리 한번 읽어오면 더 좋고. 됐죠?
언어의 특성은 5가지 정도로만 정리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언어에는 역사성, 사회성, 자의성, 추상성, 분절성 이 5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서부적인 요소로 공부하면 됩니다. 뭐 언어의 기능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21쪽부터 장황하게 설명해 놨는데 좀 더 줄일 걸 그랬어요. 언어는 표현적 기능, 객관적인 설명, 그 다음에 표출적 기능, 거기 있죠? 표출적 기능, 감정 표현, 아 이거야 좋아라 뭐 이런 것들 감정 표현, 표출적 기능, 명령적 기능, 환기적 기능이라고 하는데 지시적 기능, 지령적 기능, 친구끼리 사교적, 친교적 기능, 아름다움을 말하죠 미적 기능, 그리고 뭔가 누군가한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언어 있죠. 정보 전달적 기능 또는 제보적 기능 다양하게 말하고 시험에 잘 안 나올 거라서 그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관어적 기능 또는 메타 언어적 기능이라고 해서 참 이게 인간의 특징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지 어느 동물 그 인지학 책에서 봤는데 대부분의 동물들은 대부분이 그냥 거의 다 쓰죠.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몰라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이건 나다라고 인지할 수 있는 동물이 많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있는 동물이 보면 돌고래. 코끼리도 그런 능력이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또 뭐 있지? 뭐 하여튼 그런데 대부분의 동물들은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보고 나라고 몰라요. 그러니 얘는 뭐야? 언어로 언어를 표현해요. 명사란. 그치? 주어와 서술어란. 언어로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용당한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전달하죠. 이게 바로 메타 언어적 기능, 관어적 기능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기 언어의 특성, 기능은 빨리빨리 갑시다.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그나마 시험에 출제된다면 이쪽이 좀 더 높긴 해요. 언어의 특성이. 그리고 이제 넘어간다면 여러분들 24쪽에 요 순서대로 언제나 가는 거예요. 언어를 이제 종류를 나눠봅시다. 언어의 종류. 재밌어요. 이거는 또 재밌어요. 전 세계에 수많은 언어를 쓰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수많은 언어는 글자 말고 그냥 언어로서의 말. 참 한국 이러면 또 혼나는데 한국어는 참 이렇게 말로서 언어로서 말로서는 참 좀 매력도가 좀 떨어졌어요. 별로 성조도 없고 밋밋하다 보니까 좀 매력도가 좀 떨어져요. 원래 우리는 굉장히 성량과 성조가 강한 어조였거든요. 예전에 한 지금부터 500년 전에 우리 판소리 같은 거 보면 되게 그런데 지금 우리 보면은 지방 쪽 내려가야 사투리나 좀 그런 것들이 있지. 보통 보면은 말의 높낮이 같은 걸로 그런 내용 의미 구별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되게 무듬무듬하죠. 원래 우리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성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일단은 비교만 해서 딱 보더라도 동남아 많이 가잖아요. 베트남. 와, 진짜 성조 끝내주죠. 그래서 그쪽, 이름 또 나라비안가? 아이, 그쪽 사람들이 이렇게 케이팝 이렇게 번역해서 부르는 거 보면은 안 맞아요. 좀 안 맞아요. 블랙핑크 노래 부르는 거 보면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우리하고 다른 스타일의 언어를 쓰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언어가 서로 종류가 다르다는 것이죠. 언어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류를 나눠볼 수가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지금 있는 성조나 이런 것보다는 문법적인 측면을 얘기할 건데 참 다르죠. 언어는. 원래 우리나라 말도 이렇게 베트남 쪽까지는 아니더라도 동남아 쪽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성조가 강한 어조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이렇게 딱딱한 언어가 된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죠. 근데 그래서 옛날에는 90년대 이렇게 들을 때는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흑인 랩 이런 것들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했어. 언어학자로서 그 본토 랩하는 사람들이면 얼마나 웃길까. 얼마나 웃길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판소리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자기가 한국에 와서 배우는 건 괜찮은데 외국인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그 판소리를 자기들이 동호회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서 판소리 막 에헤 이거 하고 있어. 민요하고
얼마나 웃길까? 우리 한국 사람이 저 먼 나라에 동쪽에 있는 아시아에권 난 사람들이 힙합에 미쳐가지고 저렇게 막 노래도 부르고 막 얼마나 웃길까? 이런 생각들 많이 했어요. 그들이 우리 한국의 랩을 들으면 자기 나라 걸 비교하면서 얼마나 웃길까? 언어가 다른데, 스타일이 다른데. 근데 지금은 와, 그죠? 거기 뭐지? 저는 좀 보다 말하는데 뭐 K-팝 데모논터스 이런 거 보면은 우리의 것을 막 즐기고 따라하려고 노력해요. 훌륭한 거지 진짜. 훌륭한 거죠. 그 뭐지? 그 제목만 하면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에서 그냥 그 영화 한 편 봤는데 영화의 내용들이 뭐냐면은 어떤 거기 그 특수 경찰들이 이제 보면은 마약 소탕하는 거예요. 외국 영화예요. 외국 나와요. 내용은 헐리우드 건데 이제 남미 쪽 소탕하고 그런 건데 어떤 경찰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이제 이 건물 안에 지금 마약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소탕하려고 우르르 몰려들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영화적 픽션이죠. 갑자기 음악이 삐빠 나오면서 경찰들이 뭐야? 했더니 갑자기서 막 총을 쏘는 이런 장면인데 거기서 나오는 노래가 K-팝이에요. 자부심을 가집시다. 자부심. 라고 그냥 한번 여담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어는 외웁시다. 첨가어예요. 첨가어. 우리나라 말은 첨가어예요. 첨가어. 더할 첨자. 교차어라고도 해요. 악교교자. 그치? 왜 우리 한국어는 첨가어냐 교차어라고 하느냐? 우리말은 철수, 가, 학교에, 가다 이런 말로써 이렇게 이런 걸 아직 안 배웠지만 조사라고 합니다. 조사. 주격조사 그래요.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그런 걸 조사라 그래요. 조사. 이렇게 조사 붙는 말이에요. 조사 붙는 말. 조사를 첨가해야지만 말이 이루어지는 말이죠. 이런 건 어미라 그래요. 어미. 아직 어미 설명 안 했어요. 우리 한국어는 이렇게 조사와 어미가 붙는 말이에요. 그래서 첨가어 또는 교차어라 그래요. 영어 없잖아요. 영어 없죠? 대표적으로. 없어요. 영어가 없는 건 이해해요. 근데 일본어가 있는 건 이해하죠. 일본어는 우리랑 같은 계통이잖아. 저는 일본어 잘 몰라요. 일본어 모르는데 일본어 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일본어에 조사어미 다 붙잖아요. 우리랑 거의 같죠. 어순도 같고. 이해해요. 가까운 나라니까. 뭐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니까 어쨌든 간에. 같은 계통의 언어예요. 알타이어족으로서. 근데 중국어가 없죠. 그쵸? 심지어 우리는 조선시대가 끝날 때까지 그 긴 세월 동안 한자 한문을 갖다 썼고, 그치? 그 긴 세월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때 선비들은 말과 글이 분리된 삶을 살았었어요. 말은 이렇게 하되 나란 말싸미 중기계 달아 문자어 이렇게 하되 글자는 중국어를 썼어요. 국지어음이 이호 중국하여 여분자 한자를 그 음을 읽으면은 말과 글이 분리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혹시 알아요? 연암 박지원 선생 양반전 허생전을 쓰신 분. 그분은 중국에 가고 싶어 했어요. 가서 보고 싶어 했어요. 중국에 가고 싶어가지고 사신으로 따라가거든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하고 말은 못하고 글자로만, 문자로만 주고받는 거죠. 어떻게 중국하고는 그렇게 다를까? 그 긴 세월 동안 같이 살아왔는데. 또 미스터리한 일이죠. 이해됐죠? 이렇게 철수가 중요하죠. 얘를 실질 형태소, 아직 형태소 안 배웠어요. 조사는 덧붙는 애죠. 얘는 형식 형태소라 그래요. 얘네들 우리가 알 필요는 없겠죠. 우리 언어가 아니니까. 제가 그랬죠? 얘를 이해하고 얘를 암기하는 거다. 공무원식 공부를 똑바로 하자. 수능은 얘가 있는데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얘를 적용할 수 있는 게 수능이죠. 그치? 추론 예를. 공무원은 이거 이해했지? 얘를 암기해야 돼. 이게 군무원식 국어. 그러니 굴절어, 고리버, 포화버는 중요한 게 아니고 첨가어를 정확하게 하는 게 우리 거지. 이렇게 지금 이제 시간이 조금 애매하니까 여러분들 실시간은 보장해 줘야 되니까는요.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갈게요. 예.